5월부터 한국에 백신이 나온다네요. 정말 자랑입니다. 저 백신 보이죠? 저게 바로 백신이에요. 5월부터 한국에 공급이라 적혀있죠? 급하게 뉴스가 나오길래 좀 찍었습니다. 어씨 뭐야?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하기로 한 모더나가 5월부터 백신 공급에 나선다고 밝힌 만큼 가을로 예상된 집단 면역 형성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잠시만요. 리모컨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다. 죄송합니다. 1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이팅 김학무입니다. 중국이 자국산 백신을 자국민에 대해 무료로 접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당국의 승인이 나기 전에 450만 명이 맞았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신이 나온다니 5월달에. 중국은 지난달 15일 겨울철 코로나19 차단 명목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연말 당국으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기 보름 전입니다. 광둥, 스촨 등 10여 개 지역에서 하루 평균 20만 명씩 모두 300만 명 정도가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 개발 초기에 맞은 150만 명까지 합치면 승인 안 된 백신을 맞은 사람은 모두 450만 명. 이런 과정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게 중국 당국의 설명입니다. 这次的300万加上之前的150万，充分证明了我们的疫苗安全性良好。 다음 달 춘제 이전까지 5천만 명 접종을 목표로 하는 중국에서는 백신 접종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3주 간격으로 2번을 맞아야 항체가 생기는 점을 감안하면 필요한 접종 횟수는 1억 번. 이번 달에만 매일 하루 300만 명 정도씩 맞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중국 정부는 백신 접종 훈련을 마쳤고 생산량도 충분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中国新冠病毒疫苗的生产能力是能够满足我们国内大规模的接种的需求。 국유 제약사 시노팜은 올해 안에 연간 백신 생산 능력을 10억 회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 안에 8배 이상 끌어올리는 건데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 백신 가격도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에게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良好一个大前提，肯定是为全民免费提供。 백신의 첫 승인에 이어 무료 접종 방침까지 나오면서 중국의 방역은 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우선 고위험군부터 접종할 예정이어서 본격 효과는 하반기나 돼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인도도 영국 등에 이어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1일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중앙의약품표준관리국은 이날 영국 옥스퍼드대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도에서 코로나19 백신 사용이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도에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승인한 나라는 영국,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등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 백신이 세계 각국에 보급되기 시작했지만 접종 속도는 나라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구의 10%가 넘는 1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친 반면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접종자 수가 적어서 정상들이 직접 백신 접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습을 지켜본 뒤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100만 명째 접종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שוק דולר זה ג'ברינו המחוסן המיליון למדינת ישראל. אנחנו שוברים את כל השיאים, הבאנו מיליוני חיסונים למדינת ישראל, הקדמנו את כל העולם. 지난달 20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12일 만에 100만 명 접종을 돌파했습니다. 전 인구의 10%가 넘는 숫자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접종 속도입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정반대입니다. 지난 일요일 접종을 시작했지만 백신을 맞은 사람이 1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회의론이 큰데다 접종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너무나 조심스럽게 진행하다 보니 접종 속도가 더딘 것입니다. 급기야 마크롱 대통령은 신년 연설을 통해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라고 독려했습니다. Et je ne laisserai pas davantage, pour de mauvaises raisons, une lenteur injustifiée s'installer. 국민의 3분의 1이 백신 접종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이탈리아에선 대통령이 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백신 접종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Ora a tutti, ovunque, senza distinzioni, dovrà essere consentito di vaccinarsi gratuitamente, perché è giusto e perché è necessario per la sicurezza comune. 코로나19를 극복할 백신 보급이 시작됐지만 더딘 접종 속도가 예상치 못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각 나라를 드나드는 사람의 방역 상태 확인이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가 됐는데요. 이 새해에는 진단검사 결과와 백신 접종 여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이른바 백신 여권이 나올 전망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신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새해를 맞이한 지구촌. J'entends les informations, hein. C'est ça, c'est grave, hein, comme maladie. Alors, je suis bien content. We have been waiting for this for so long, and I'm here now, and I'm so thankful. 이처럼 북미와 유럽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자마자 백신 여권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백신을 맞은 뒤 다른 나라에 입국하거나 공연장, 경기장 등에 입장할 때 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디지털 증명서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이 각국 항공사와 미국 의료법인들과 손잡고 이런 용도의 스마트폰 앱 개발에 나섰습니다. 공통의 통행증을 뜻한다는 점에서 코먼 패스로 명명됐습니다. 핵심은 코로나19 검사 결과와 함께 병원에서 발급받은 백신 접종 증명서 등의 의료 데이터를 앱에 등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민감한 개인정보는 노출하지 않은 채 보건당국에 제시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QR코드 형태로 발급됩니다. 이 앱은 또 여행 일정을 입력하면 출발지와 도착지에 따라 필요한 보건 관련 요구사항 목록도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해당 앱이 정식으로 출시된 뒤에 얼마나 대중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2021년에도 해외여행에 선뜻 나서기는 불안한 나날이 예상되면서 최대한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려는 노력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지금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있었던 정 총리의 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시무식과 또 1월 2일 중대본 회의를 겸하기 때문에 제가 국민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축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그 어느 해보다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유로웠던 일상이 한순간에 얼어붙어 버린 느낌입니다. 그러나 연대와 협력, 양보와 배려로 최악의 시련을 잘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의 품격과 저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힘겨운 방역 전선에서 사력을 다한 결과 다행히 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민생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은 한겨울 사풍처럼 차갑기만 합니다.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힘겹게 지켜주신 희망의 불씨를 정부가 앞장서서 살리고 키워내겠습니다. 민생과 안전을 책임진 총리로서 국민 여러분께 다짐합니다. 첫째, 더 건강한 나라입니다. 우선 당면한 3차 유행을 조속히 제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내일 종료되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포함한 방역 대책을 오늘 확정하고 총력을 다해 실천하겠습니다. 확실한 자산인 K-방역을 기반으로 다음 달부터는 우리 손으로 개발한 치료제와 이미 충분한 양을 계약한 백신이 방역 현장에 투입될 것입니다.
금년 말 목표로 개발 중인 국산 백신까지 성공하면 우리는 코로나19를 가장 먼저 극복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더 잘 사는 나라입니다. 올해 경제정책의 목표는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입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견실히 이행하고 국민과 정부가 합심하여 민생경제의 반등을 기필코 이루어내겠습니다. 셋째, 더 안전한 나라입니다.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정부의 최우선 책무입니다. 고용과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공정 경제와 상생 협력을 위한 정책도 더 보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최근 K-방역과 보건의료, 한류 등 우리의 소프트 파워가 커지면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나라, 강한 나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향해 호시 우보의 자세로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국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금 이 시각에도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덕분에 지난 한 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총선과 수능을 무사히 치러내는 노력을 발휘했습니다. 경제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답답한 주제들을 풀었습니다. 지난해 OECD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문재인 정부 5년 차가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일들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감한 정책으로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 주십시오. 정책의 고객은 국민입니다.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국민의 요구를 정확하게 읽어내야 합니다. 또한 좋은 정책은 적극 행정의 기반이 됩니다. 모든 문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결정해 주십시오. 국민의 편에서 국민께 힘이 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민 모두에게 균형 잡힌 행정을 실천해 주십시오. 정부가 하는 일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에는 특권과 지위, 고하가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각자 주어진 상황과 처지에 따라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소외된 이들,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도 바로 공직자의 몫입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지역과 수도권의 상생입니다. 코로나19와 싸우면서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뛰어난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K-방역의 저력도 지역 현장에 공직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방과 중앙, 지역과 수도권에 크고 작음은 있을지언정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살고 자생하는 균형 발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아무리 추운 겨울도 결코 봄의 기운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21년이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운 희망의 봄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반드시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희망의 새해 함께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 들으셨는데요. 오늘 오전 11시에 발표될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하겠다고 전하면서 이 새해에는 더 건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더 잘 사는 나라, 더 안전한 나라, 또 더 앞서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첫날부터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번 한파는 앞으로 열흘 이상 이어지겠는데 다음 주 후반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과 한파를 뚫고 붉게 타오르는 해가 떠오릅니다. 역동적인 신축년 첫 해의 모습이 새로운 희망을 전해주는 듯합니다. 천리안 이에오 위성의 영상을 보면 남동쪽 해상부터 북서쪽으로 이동하며 해가 밝아옵니다. 다만 서쪽 일부 지역에는 눈구름이 자리 잡아 첫 해돋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한파의 기세는 여전했습니다. 강원도 산간은 영하 20도, 철원 영하 15.9도, 서울도 영하 9.8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한파는 풀리지 않고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기온이 조금 오르지만 이후 다시 기온이 급강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 주 후반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강력한 한파가 맹위를 떨칠 전망입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추위입니다. 한파가 누그러지지 않은 상황에서 2차로 한기가 추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는 추위 강도가 지금보다 훨씬 세질 걸로 예상합니다. 북극 한파가 새해 첫날부터 열흘 이상 이어지는 것입니다. 서해안의 눈도 잠시 약해졌다가 다음 주 중반 이후에는 눈폭탄으로 쏟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와 폭설로 동파와 축사 비닐하우스 붕괴 등 시설물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며 사전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동해안 자치단체들이 올해 새해 첫날은 해맞이 명소에 제발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거듭 호소했는데요. 거리두기와 방역이 제대로 지켜졌을까요? 홍성욱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동트기 전 새벽, 해변으로 향하는 입구를 공무원들이 막아섭니다.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저희가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시 모이는 것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통제하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변은 물론 인근 공영주차장과 동해안 사찰까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은 어김없이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5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동해안 해돋이 명소인 강릉 정동진인데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일대를 완전히 폐쇄시켰습니다. 차를 끌고 나왔지만 갈 곳을 잃은 사람들로 일부 해안 도로변은 주차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콘도와 모텔 등 숙박시설이 밀집한 해변 관광지는 방역이 더 철저했습니다. 신경 써서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밖으로 나오지 않고 숙소에서 해돋이를 보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실내에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냥 한산하게 보긴 좋았던 것 같아요. 해 뜨는 시각에 맞춰